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시작되는 것은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시행은 1977년에 시작이 되죠. 우리가 종래에는 의료보험이라고 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그 차이는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치료의 개념을 가질 때는 의료보험입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이라고 할 적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예방이나 건강진단이나 또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재활이나 이런 영역까지를 포함했을 적에 우리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된 것을 우리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1977년 의료보험 시행, 조합주의죠. 그러다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고, 그리고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시행. 그렇기 때문에 20세기는 의보시대, 21세기는 건보시대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배경지식 쭉 보시되 거기에 1번에 2번을 보시면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객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상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자가 그렇습니다만, 상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병이라고는 뭐냐면 부상과 질병을 합쳐서 이미 이것은 발생해버린 거죠. 이미 부상을 당해버린, 이미 질병에 걸려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위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의료보험은 사후적, 소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두째 줄에 보시면 진료비 보장, 질병치료는 당연하고 그것을 포함하면 물론 건강진단, 재활, 예방의 범위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을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제도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험이란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중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죠. 당연히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보장할 적에 그야말로 땅 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거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런 건강보험을 시행함으로써 건강도 보장하고 동시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생활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특히 우리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는 사회보험에서는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현재 자기들이 수년 동안 모아놨던 건강보험료를 현재 상병, 부상이나 질병이나 출산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에게 밀어줌으로써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이 같이 살아갈 때는 사회통합적 의미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통합을 적었습니다. 거기 오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에서 사회연대성,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의 형평성,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누구에게나 균일 객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우리가 보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따라서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또 소득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료를 차등 객출하기 때문에 비용의 형평성, 그리고 급여의 적정성,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과잉진료를 한다거나 보험료를 적게 냈다고 해서 과소진료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급여의 적정성,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을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역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을 보시면 국민건강은 당연히 사회보험의 하나지. 사회보험은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강제 가입이 됩니다. 가입하고 싶다, 하기 싫다 관련이 없고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소위 역선택이나 도덕적 개입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위험 발생률이 낮은 잘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나 부상에 노출된 위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위험의 공동분산이라고는 사회보험의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관련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단기보험이죠. 생존한 동안이 아니라 여기는 질병이나 부상이나 출산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의 차등부담 말씀드렸고 보험급여의 적정성, 균등 나와 있고 납부의 의무성, 법률에 의한 강제성과 같이 연결되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변천 과정이 나와 있는데 앞에 이미 선수학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1963년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은 1977년도에 가서 의료보험제도가 조합주의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89년도부터 거기 보면 88년도 5인 이상 나와 있지요. 그래서 88년도, 89년도에 가면서 사업장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2000년부터는 1999년에 의료보험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조합주의 운영 방식이 통합주의로 전면 교체되는 것이 바로 2000년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63년에 의료보험법 제정, 77년에 첫 시행 그게 다 있죠. 그리고 빠져 있으냐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전환. 뭐 이렇게 해서 보시되 통합주의의 전면 도입 적어놨지요. 그래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단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소하지 않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을 보면 여기는 내셔널 헬스 서비스 방식이 있고 내셔널 헬스 서비스 말하자면 국민건강 서비스 방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 내셔널 헬스니까 이 또 국민건강 인슈런스 여기 보면은 국민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에서 국민건강 보험 방식이 있습니다. 자, 내셔널 헬스 서비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국가 책임으로 국민건강은 국가 책임으로 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국민건강은 국가 책임으로 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그래서 국가가 모든 의료기관 등을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국민건강 서비스 방식이라 하고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베버리지 보고서에 보면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양대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성공리에 이끌어갈 수 있는 3대 전제 조건으로 아동수당, 완전고용,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있는데 그냥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포괄적 의료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포괄적 의료 서비스가 나오는 바로 이 방식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방식이라는 국민건강 보험 방식은 국민건강은 원칙적으로 원칙상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모토로 해서 국가가 아닌 보험자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전면 통합주의 전면 단일보험자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국가는 후원 감독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된 걸로써 보험료를 국가 지원금도 없지 않았지만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보험료 누가 내는 거예요? 바로 수혜자인 바로 자기가 내는 거지.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이렇게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국민건강 보험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쪽에 이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콘슈머 소버리니티, 소비자 주권 모델. 이것은 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소비자 주권 모델 방식이죠. 자, 여기는 자기 건강은 자기 책임으로. 자기 건강은 자기 책임으로. 를 슬로건으로 해서 여기는 영리병원 운영 방식입니다. 영리병원 운영 방식. 이 컨슈머 소버리니티 모델이라고 하는 소비자 주권 방식은 이것은 그냥 미국 방식이라고 해서 자기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수익자 자기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바로 이 영리병원 운영 방식으로 민간 병원 방식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쭉 했는데, 소위 영국 방식이라고 하는 내셔널 헬스 서비스 방식. 여기 내셔널 헬스 서비스 방식은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명 베버리지 방식, 포괄적 의료 서비스, 베버리지 방식 또는 조세를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조세 방식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거기 사회보험 방식 나와 있지요. 사회보험 방식. 그래서 국민 건강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하되 국가가 맞으면 관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 방식은 이것은 비스마르크 방식에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보시고. 자, 이제는 우리가 국민건강 보험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목적에 보면 사회적 위험을 뭘로 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질병, 부상, 출산, 사망을 이렇게 들고 있죠.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만약에 치료만 있으면 의료보험이 있겠죠. 근데 예방, 진단, 그리고 재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보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출산, 사망과 건강증진에 대하여. 건강증진 쓰겠습니다. 소극적 건강증진. 이렇게 5가지를 사회적 위험의 범주에 집어넣고, 관장은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두 보건복지부가 되겠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예외도 존재한다고 했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또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보호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외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무엇을 제공한다? 급여. 급여에는 5종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뭐 하단부에 있으면 5가지 급여에 보면 현물급여로서 요양급여, 또 현금급여로서 요양비나 또 그러면 장애인 특례, 장애인 보장구 급여로 나오는 장애인에 대한 특례. 이건 현금급여죠. 또 그런가 하면 부가급여로서 단 하나 대통령에 나와 있는 임신출산진료비나 또 그런가 하면은 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요양급여는 현물급여, 요양비나
장애인 특례로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현금급여, 그리고 부가급여로서 대통령령에 단 하나 나와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나 건강검진은 바우처, 이렇게 운영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은 혼합 운영 방식이죠. 혼합 체계. 다시 말해서 국가지원금, 나중에 법률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국가지원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가가 지급하는 당해년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4% 조세로 지원합니다. 공공재원이죠. 그리고 주된 재원은 당연히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합니다. 공공재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에는 어느 것이나 하물며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법에도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혼합체계 또는 혼합재원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관리는 건보공단이 있죠. 건보공단이 있고, 아까 국민연금도 거기 사실 건보공단이 들어가 있는 건보공단이 있고, 그리고 심사평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평가원. 자, 이런 등등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정책적 접근으로서 이렇게 약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도 보면은 적용가입자가 나와 있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가족으로서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금액 이하인 자, 이런 사람들은 피부양자의 지위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는 법률에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전달 딜리버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급여로서 5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요양급여, 그리고 현물급여로서 요양급여, 현금급여로서 요양비나 장애인 보장구 급여 4번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바우처로서 부가급여와 그리고 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급여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고용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을 보도록 하면은 고용보험은 1993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고용보험법, 그리고 1995년부터 시행된 것이 바로 고용보험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자꾸 실업보험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게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의 구성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정책과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정책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만약에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만 있다면 실업보험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까지? 관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의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건 산재보험과 원칙적으로 똑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 물론 예외도 있죠. 예외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하되,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다시 1번을 설명할 때가 됐는데 그러면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인가? 고용보험은 다른 데는 국민연금급여, 건강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이렇게 급여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고용보험에서는 급여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에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이건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고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으로서는 원초적인 급여로서 실업급여, 또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렇게 4가지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끌어가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말하는 거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에 연장되어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뭐 이런 등등 또 그런가 하면 실업급여 그러지만 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하나 더 넣어야 되겠지요. 근로자와 사업주 플러스 자영업자가 포함됐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는 종래에는 실직 근로자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딱 정형화된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워낙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그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영세 자영업자까지 그래서 자영업자가 포함됐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영업자. 그래서 실업급여,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가 존재를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법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급여 대신 사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재원은 뭘로 할 것인가? 재원. 당연히 고용보험은 국가지원금과 그리고 당연히 사회보장성 조세인 보험료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사업은 이렇게 4가지인데 재원은 여기 보면은 보험료, 주된 재원인 보험료는 2가지로만 걷는다. 사업은 4가지지만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료를 왜 2가지만 걷을까? 2가지 걷는 것을 보면은 실업급여 보험료와 그리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2가지만 걷게 되는데 왜 그럴까? 보험료 징수법에 보면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보험료 징수법에 보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본래 목적 범위인 실업급여 비용으로 당연히 쓰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육아휴직급여 비용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쓰도록 이렇게 법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4가지지만 보험료는 2가지 명목으로만 걷는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보험료를 거둘 적에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 준등분담이지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법제론에서 좀 더 용이하게 내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관리 운영한다? 딜리버리. 자, 이것도 중요하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런 공단들이 다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정부 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이런 공단이 없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 관리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을 하고 그에 비해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관리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란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을 거기 보시면 고용보험제도에서 그림으로 고용보험이 왜 고용보험인가 해서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합쳐져서 그렇다. 만약에 앞에 실업급여만 있었다면 실업보험이라고 했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또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여러분들이 보시되 특히 여러분들은 거기 1번과 3번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만 가지고 목적을 삼는다면 그것은 실업보험이 되는 것이고 고용대책까지 포함하면 고용대책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고용보험이 되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피보험 단위 기간, 즉 일정 기간의 고용기간을 수급의 최저 요건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수급의 최저 요건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소위 뭐냐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아무나 그냥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이전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 기간이 증명될 수 있어야 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으려 하더라도 거기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끝난 날 이전 통산 180일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피보험 기간이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단어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의 관장 고용노동부 있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고용보험사업에서 4가지 급여라고 하지 않고 왜 사업이라고 하는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보험료 나와 있지요.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해서는 보험료 징수법으로 별도의 법률을 정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사업은 4개인데도 불구하고 2가지만 징수를 한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가지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2가지 명목을 갖는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 균등분담하고 그리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산재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거기 산재보험을 보시면 산재보험은 여러분이 아시기 기본 상식으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3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64년부터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산재보험도 고용보험처럼 빠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산재보험은 사유적 위험을 뭘로 들었어요? 업무상 재해로 들었죠. 업무상 재해로서 업무상에 관련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그래서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부상 이거 있는데 이 출제가 된다는 것은 이번에 출퇴근 중에 재해가 출제가 되겠죠. 종래는 출퇴근 중에 재해는 공무원들은 업무상 재해로, 공무상 재해로서 인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판례로만 한둘 나오더니 올해 2018년도에 바로 이것이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아주 명기되어서 3번 출퇴근 중에 재해가 딱 명기가 되었죠. 그래서 출퇴근 중에 질병, 부상, 사망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된 거예요. 바로 여기에 보면은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자, 이렇게 업무상 재해 범위를 하되 출퇴근 중에 있었던 것들도 다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는 거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됩니다. 다시 이제는 정책 분석의 틀에 맞춰서 산출 분석으로 간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해서 이 대상을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적인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예외되는 사업장도 있고 또 예외되는 자 65세 이상, 물론 고용안정 뭐 이렇게 해서 예외되는 것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상. 그다음에 무엇을 제공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험이란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적에는 요양급여를 통해서 건강을 보장하고 그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해서 갖게 되는 소득 불안정화 문제를 해결해서 소득도 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보험은 그야말로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 나머지 현금급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물급여, 현금급여. 그리고 건강보장과 급여, 건강보장과 더불어서 소득보장을 모두 동시에 이런 시행하는 걸로서 8개의 급여가 있습니다. 현물급여로서 요양급여, 그리고 현금급여로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그리고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8개의 급여가 있는데 요양급여는 현물급여, 나머지는 모두 현금급여가 되겠어요. 그런데 법률 규정을 이제 찾아가서 보면은 현물급여인 요양급여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요양급여마저도 현금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당연히 여기는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되 여기는 국가지원금과 그리고 보험료라는 사회보장성 조세로 운영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험료는 사업주 단독부담이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지요. 사업주 단독부담입니다. 다음에 어디에서 관리, 운영, 전달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정책학적으로 접근할 적에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겠어요. 산재보험제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산재보험, 여기 문장을 길게 쓰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3번에 국가는 산재보험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법상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는 뺍니다. 뒤에 특징으로 보겠지만 산재보험법에서는 또는 산재보험 정책에서는 개별 근로자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보험자인 사업주만 됩니다. 사업주만. 그래서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다시 한번 또 하나 문제 나와 있죠. 보험료는 누구한테 징수한다? 사업주에서 단독 부담합니다. 바로 그것을 동시에 봤습니다.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63년 제정, 64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의 특성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보시면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보험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거기 무과실 책임주의에 입각한 사업주 책임보험의 의미를 갖는 것이 산재보험이 되겠다. 그다음에 오른쪽 넘어가 보시면 산재보험 정책에서는 개별 근로자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잘 생각할 적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쳤는데 그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않고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설사 가입을 하는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가입한 걸로 보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굳이 개별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신고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자진신고, 자진납부입니다. 바빠서 못했어요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이미 가입된 걸로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가입된 걸로 보고 보험료를 징수해 가는 거거든요.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료는 전년도에 미리 선납해야 됩니다. 선납. 그래서 선납하고 그리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전년도 소요된 그 보험료를 확정해서 소위 확정보험료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전년도
선납했던 보험료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내면 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환급받으면 됩니다. 물론 환급받아서 바로 그 다음 연도 보험료로 선납이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산재보상의 정당화 이론이 있는데 산재보상의 정당화 이론은 출제 비중은 B급 이하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유적 타협 이론도 있고 산업 위험 이론도 있고 사회 비용 최소화 이론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적 타협 이론은 서로 고용주와 비용주 간의 다툼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거기 산재보상으로 고용주와 피용자 양측이 희생과 이득을 공유한다는 이론은 서로 다투기보다는 서로가 윈윈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중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산재보험은 중요하다.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유적 타협 이론이고 산업 이론이라는 것은 산재의 비용을 생산비의 일부로 간주하는 걸로써 산재 비용은 생산비에 전가되어 결국에 생산 원가를 증가시키는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이 산업위험 이론입니다. 그래서 산재 비용을 생산비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산재 비용은 생산비에 전가되어 생산 원가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까지 산재보험의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근로자까지도 산재보험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보험료 누가 내야 된다?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업위험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 산재보상이 산재 발생을 억제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비용, 처음에는 좀 강압적이겠지만 산재 비용은 결국에 모든 회사로 하여금 산재 발생을 억제시키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기업의 경제적 비용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국가 사회적 쓸데없는 소모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사회비용 최소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거 해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너무 정의까지 이렇게 쭉 적었는데 정의까지 거기 보면은 정의에서 이번에 최근에 교재가 출간이 된 다음에 개정된 것이 거기 보면 6번에 폐질이 있죠. 폐질을 중증질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폐질이 너무 좀 어떤 스티그마도 발생시키고 부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폐질이라는 개념을 용어는 그대로 쓰되 폐질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중증질환이라는 용어로 바꿨다라는 것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급여는 8가지가 있죠. 현물급여인 요양급여와 나머지 7개의 현금급여가 있는데 요양급여도 2번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요양은 현물급여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가름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됐다는 것은 현금 급여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산재보험 급여를 현금 급여로 제공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업이 직업재활급여가 있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5대 사회보험은 정책론에서 5문제 그리고 법제론에서 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법제론에 집중적으로 해서 정책론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판서원 내용 넘어서서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도록 하겠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면 당연히 사회적 위험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인성 질병이죠. 이 노인성 질병에 대상자라고는 되어서겠지만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나 또는 뇌혈관성 장애, 파킨슨 지병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사회적 위험. 그리고 관장은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똑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상은 누구로 할까? 대상은 법률에서는 띄어쓰기 없이 노인 등으로 표현하되 노인 등의 기본 전제 조건이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65세 미만의 자도 65세 미만의 자도 가능하죠. 법률 규정에 보면 65세 미만의 자로서 65세 미만의 자도 치매나 뇌혈관성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 등으로 이렇게 대상을 합니다. 그중에 급여, 장기 요양 급여의 대상은 노인 등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6개월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되는 자에게만 장기 요양급여가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 인정은 누가 해?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설치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몇 등급으로? 6등급입니다. 6등급. 종래에는 3등급이었다가 5등급으로 늘어났다가 2018년도에 45점 미만으로 해서 소위 인지 지원 등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니면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또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1, 2, 3, 4등급으로 다른 사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는 1, 2, 3, 4등급이 있고,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5등급과 그리고 5등급 45점 이상 51점까지는 5등급으로, 그리고 45점 미만은 등급 없이 인지 지원 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6개의 등급으로, 6개의 등급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받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급여의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하지 않아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 현금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현물급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원칙으로서는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에 대해서는 여기도 6종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시설급여는 의료복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어떤 급여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재원은 건강보험에서 살펴본 것처럼 재원은 혼합재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혼합재원. 공공재원으로서 국가지원금,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지원을 하고, 주된 재원은 역시 보장성 조세, 사회보장성 조세인 보험료로 운영을 합니다. 보험료로. 그리고 관리는,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금, 재가급여는 요양급여의 15%, 시설급여는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 관리는 당연히 누가 해요? 관리는 너무 밑에 내려왔군요. 관리는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이 관리를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적용대상에서 적용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라는 걸 봐주시고, 그중에 거기에 보면은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 B급이지만 정리해 주시던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다시 말해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 가입자와 피부양자, 또 그런가 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래서 나와 있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원은 길게 있어 다음 페이지까지 적었습니다만 재원은 혼합재원으로 운영한다. 국가지원금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액의 20% 그리고 주된 재원 사회보장성 조세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그 자체로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화돼 구분 고지하고 독립효율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런 법률 규정을 통해서 어쨌든 사회보장성 조세 나와 있고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 민간재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운영 형태는 혼합재원 운영 형태다.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재원 운영 형태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급여의 종류로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본인 일부 부담금 보시고 급여의 종류를 보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세부 내용은 법제론에 가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시간에서는 국민연금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봤고 이번에는 나머지 4개의 사유보험을 가지고 묶어서 한 텀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시간 10개까지 마감을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